예,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인도,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인도 정도가 그나마 이제 0.3% 플러스 조금 났고 대부분 다 많이 빠졌거든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다라는 점, 이 부분에 긴장하면서 인도 증시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하락하는, 그렇다고 뭐 급락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들 반응을 보면 뭐 특별하게 올라갔다 싶은 종목들이 별로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호실적 속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어떤 대형주, 제가 이제 주간마다 이게 비슷한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추세를 좀 보려고 일부러 비슷한 종목을 보잖아요. 이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다 이제 하락하는, 그리고 특이한 건 금리 관련돼서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철강이라든가 뭐 에너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도 이렇게 싹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하락 위주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눈에 딱 띄는 종목 하나 있죠.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가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양시장에서 2차 전지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뭐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그래프가 좀 자잘하게 보입니다만 뭐 BH, 그다음에 이제 PSK 이렇게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핀셋으로 골라서 좀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강세,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종목들별로 골라서 가는 장세, 뭐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특징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쫙 그래프 놓고 보니까 다 빠졌잖아요, 거의 다. 예,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빠지고 이제 뭐 제조업도 빠지고 뭐 다 빠지는데, 올라간 거 보면 대번에너지, 국제유가 또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평가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로키드 마틴은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각국에서 방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방산 관련된 투자를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대번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비슷하게 올라갔고, 약간 좀 방어주 성격의, 그리고 이제 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맥도날드 정도가 1% 정도 올라간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지고 그냥 에너지와 방산주 정도만 올라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금융주들도 뭐 주 후반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은 뭐 금융주도 딱히 큰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 지표들 보면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에서 일단 놀고 있죠.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거는 좋은데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는 시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51선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99달러 정도 되는데, 51선 아래에서 머물면서 한 번 더 밑으로 딱 떨어져 주면 이 긴축을 하고 연준에서 FOMC 회의록 가고 난리를 친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곡물 가격, 국제유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수요, 공급 이 원리 이외에 투기성 자금이 끌어올리는 것만큼은 차단해야겠다. 이게 이제 긴축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금리하고 좀 같이 가는 경향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금리 올려서 유가를 잡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화답을 해준다라면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번 주에 100달러 넘어가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 초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직전 단계가 한 2% 초반이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2.7% 올라가서 2019년도에 나 봤던 3% 언저리까지 가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3%까지는 좀 무리다 지금 상승 속도에. 그래서 이 즈음에서 또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이제 이게 장기 추세선 상당히 좀 뚫고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버슈팅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금리에만 또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금리가 3%를 바라보는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7, 2.8 요 사이에서 좀 휘청거려지는지 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플러스로 돌려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오진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 실적 전망 조정치예요. 네, 근데 이제 1분기 전망은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제 러시아 전쟁 문제도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그런데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전망치를 상향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 정점이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2분기 접어들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부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아질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당초에는 1분기부터 일관성 있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빠지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연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내려가면 이제 뭐 안정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번 주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 실적이라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반영했을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조업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 물가 상승 국면에서 얼마나 비용을 잘 상쇄시켜주고 있었는지 이 성적표 요게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잘 나오게 되면 이번 분기 예상치가 6.4% 정도 증가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이거 너무 과도한 걱정이구나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직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못 해요. 근데 그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은 또 수급이 또 조금씩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좀 중요한 어닝 시즌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약을 해보면 가파른 긴축의 목적은 하나다. 인플레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100달러 밑으로 유지가 되느냐 요것도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는 거 이게 최악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자 비용에 원가도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비싸게 팔면 또 사람들이 안 사주잖아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작.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 전후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달라질 거냐. 삼성전자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실적도 잘 내고 있고. 다음에 이제 주가도 지금 주가는 비싼 거 같지도 않고 도대체 삼성전자 얼마면 살래? 얼마나 실적을 내면 살래?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가는 잠시 후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대략적으로 한 540개 정도 되는 기업에 배당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제가 배당금 날짜 확인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렸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이제 계좌가 조금이라도 불어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수급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는 2차 전지가 되게 세게 갔잖아요. 이게 이제 대장주로 완전히 고정돼서 쭉 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 주변 주들로 막 붙어서 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지난주 2차 전지가 간 거고 가령 이번 주에는 뭐 게임주가 됐든 아니면 뭐 미디어주 엔터주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이렇게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2차 전지가 가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2차 전지가 힘이 떨어지면 교체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떤 움직임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외국기관의 지난주 매매 종목을 봤더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팔았어요.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1조 4천억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지난주 순매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일주일 동안 판 종목 다음이 H&M이 720억.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그게 순매도 상이고 그냥 탑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매수는 통신주 매수 들어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SDI라든가 LG화학,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로 조금 엮을 수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매수가 들어갔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인터넷하고 반도체 IT하고 이쪽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기아, 다음에 이제 또 역시 2차 전지 중에 일부 이렇게 좀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2차 전지라든가 업종 내 실적 좋아지는 종목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NF 뭐 이런 거 이제 눈에 띄게 천보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2차 전지주 담았구나라는 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뭐냐면 업종 내에도 골라 담았어요. 예, 업종 내에도 이제 골라 담기 형태로 갖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위주죠. 동아기업, LNF, 에코프로 뭐 이렇게 쭉 담고 그 밑에는 역시 골라 담는. 그러니까 특정 업종 쏠림은 2차 전지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업종을 전체적으로 담기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정상적일 때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0, 60 정도로 낮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주목하라라는 거죠. 평균 매수가 대비 시장만 좋아지면 기관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승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균 매수가 대비 조금 어중간하게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이후에 지금 16개월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올라간 게 5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어떤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금융위기급의 이제 악재가 터지면 이게 이제 위치하고 60원선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 정도면 금융위기급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러다가 진짜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다. 이제 작년에도 4분기 빠지고 4월 4개월 연속 빠지고 지지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분기봉입니다. 분기 차트. 삼성전자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분기 차트에서도 보면 이때 이제 슈퍼사이클 마무리 끝났다라고 할 때 5분기 연속해서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 보면 사실상 하락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거부터 따져놓고 보면은 최근에 6분기 중에서 한 분기 빼놓고는 다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약해요. 이례적으로 약한데 과도하게 약하다. 지금 삼성전자 PBR이 1.3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보통 한 1.1배 정도 되면 거의 바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서의 추가 하락은 삼성전자가 10% 빠지면 무서운 거긴 한데 어쨌든 10%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는 시각이 최근 들어서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실적을 잘 내서 이번 주에 이제 만기일 지나가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돌아서야 지수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성적표 숫자는 보여줬는데 시황 때문에 꼬여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시장이 한국 증시를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기일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전후돼서 조금 매도가 좀 부드러워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정이 또 만기까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역학관계에 있는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삼성전자, 국제유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다른 것도 계속 할 건데 뭐 관련주들 공부 그다음에 이제 이슈 공부도 할 건데 이제 종목 공부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백과사전 그냥 이 기업 그러면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구나라고 딱 연상될 수 있는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좋게 표현한다고 해서 추천주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같이 공부하는 걸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